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일하게 한 전 위원장이 야당과는 별개의 최상병 특검법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회에 나타났습니다. 총선 참패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73일 만에 다시 당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패배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습니다. 대세론이 거센 가운데 최대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그 가늠자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입장을 묻는 질문이 먼저 나왔습니다.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의구심을 저는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당권 주자 중 처음으로 특검 필요성에 공감한 건데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으로는 진실규명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표가 되면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고를 수 있게 새 특검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기자회견장에선 1시간 전후로 반한 대항마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나란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나 의원은 당대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자신은 대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염치 없는 정치에 당을 맡길 수 없다고 한 전 위원장을 견제했습니다. 승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결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겨본 사람만이 이기는 길을 압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자신과 당이 부족해 총선에서 국민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서 반성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습니다.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하겠습니다. 지역구에서 먼저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은 자신이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당은 전략가에게 맡기고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은 대권 주자로 나서는 게 당에게 이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남은 7개의 상임위를 수용할지 최종 결정합니다. 18대 0이 될지 11대 7이 될지 국회 원구성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구성 협상의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휴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났습니다. 30분도 안 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법사위 운영위를 1년씩 번갈아 맞자는 등 타협안을 거듭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협상을 재촉할 뿐 어떤 중재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빈손 협상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만날 일도 없습니다. 나아가 지난주 법사위에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를 두고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증인 선서를 강요하는가 하면 법에도 없는 증인 퇴장 조치가 반복됐다고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국회의장의 주의와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원구성에 대한 이견을 좁히긴커녕 이미 구성된 상임위 활동까지 문제 삼으며 협상은 표면적으로 끝난 분위기입니다. 다만 여당 원내 지도부의 강경한 태도가 출구 전략 모색을 위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를 받아들일지 최종 결정할 계획인데 지도부가 할 만큼 했다는 명분을 쌓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내 협상을 거부하면 25일 본회의를 열고 원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의총에서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결단, 그 결단에 대한 결과, 아마 그 부분이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2대 첫 6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4일 끝납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한 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정상 오는 화요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18대 0 독식일지, 의석수대로 11대 7 배분일지 최종 결론 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어젯밤 전남 영광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장애를 가지고 있던 10대 소년이 숨지고 80대 조부모가 다쳤습니다. 서울 종로에선 3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나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까맣게 타버린 주택 내부를 살핍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전남 영광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진화됐지만 방 안에 있던 11살 소년이 숨지고 80대 조부모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작은 방에 있었다고 추정해요. 집안 내부가 좀 어느 정도 많이 탔기 때문에. 화재 당시 노부부는 가까스로 대피했지만 장애가 있는 손자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집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경찰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건물에서 새빨간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골목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고 소방관들이 분주히 오갑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신발 도매상가 거리에 있는 한 3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나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신발 창고 그 밑에는 가게들, 옥상이 좀 쌓여 있었어요. 연기만 이래 많이 나고 이래.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 명이 대피했고 3층 신발 창고 전체가 불타 옆 건물에 연기가 유입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옥상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대만행 대한항공 KE189편 여객기 회항사고 조사에 나서는 한편 전 항공사에 일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이 여객기는 그제 오후 승객 125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대만 타이중으로 향하던 중 내부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겨 회항했는데 이 과정에서 승객 18명이 코피와 저혈압, 고막 통증 등을 호소해 이 중 15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네, 밤사이 중부지방엔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비가 그쳤는데요. 차츰 또 다른 비구름이 유입돼 이번엔 남부지방에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북과 경북에 5에서 30mm, 강원 내륙과 충청, 그밖에 남부지방에 5에서 20mm가량입니다. 특히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남부지방은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과 함께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또 대기 상층으로는 6월에 이례적인 황사가 지나고 있는데요. 오후에 서쪽 지역은 일시적으로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고요. 이동 속도는 빨라서 밤이면 모두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비와 황사가 섞여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3.1도, 대구 23.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고요. 낮 기온 서울 28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해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